네, 앞서 우리 김태수 대표께서 뉴욕 증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연결고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 주셨던 마이크론 실적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메모리 업계 실적 풍향계로 통하죠. 마이크론이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매출은 93억 달러, 순이익은 1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수치들은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15% 넘게 증가한 걸로 주당 순이익만 따져봤을 때는 월가 예상치보다 무려 20%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 CEO는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D램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HBM 매출도 50% 증가했다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분기 매출도 이번 분기보다 15%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마이크론 시간 외에서 조금 탄력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또 한 번 반도체주들 힘을 내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만나보시죠.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덕분에 웃기도 했는데 테슬라 때문에 울게 될까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5개월 동안 연속으로 부진한 판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가 발표한 신차 등록 데이터를 보면 지난 5월 유럽 전 지역에서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30% 가까이 감소한 건데요. 테슬라의 유럽 자동차 점유율도 1년 사이에 1.8%에서 1.2%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자체를 등록하는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27%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테슬라는 이러한 시장 성장성에 조금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BYD를 포함한 중국 브랜드들은 유럽 전역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망감 때문에 테슬라 오늘 새벽에는 4%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는 로보택시 덕분에 테슬라에 연동된 흐름으로 우리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그 상승폭을 반납하게 될지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 열어볼까요? 이번엔 기판 관련해서 모처럼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가 AI 가속기용 반도체 기판을 이번 달에 처음으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존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AI, 서버, 전장을 비롯해서 이런 고부가 산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그런 전략이 성과로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자, 삼성전기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첫 AI 가속기 기판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서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으로 공급 확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빅테크 수주를 통해서 AI 가속기 반도체 기판 업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우리 모두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는 또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대장에 대한 탄력이 오늘 기판으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장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목요일 아침은 이 두 분과 함께하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엠벤골드 조선일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주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두 분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원안위 고리 1호기 해체 심의 예정. 오늘 당일이죠. 오늘이죠, 오늘. 예.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오늘 고리 1호기 해체 심의를 상정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게 통과되냐 안 되냐인데 뭐 통과되겠죠. 이미 준비했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 이슈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고, 특히 승인이 난 다음에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동안 그때 원래 이제 해체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미뤄졌던 건데 8년 만에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 업계들 지금도 주가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때론 뉴스라고 보지 마시고 6월 달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100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또 특히 대규모 계약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상대로 흘러갈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오늘 새벽에 나온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주목하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고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요즘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6만 원을 재탈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 시세가 이어지기 위해선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살짝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HBM4 관련돼서도 다수의 고객사에 샘플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HBM3 이 12단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가 지금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는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결국에는 분위기가 지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I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 이렇게 좀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기업들 좀 시세가 좋았는데 추가 시세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할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잠시 뒤 섹터 점검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에 나온 이슈들 하나씩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열어주시죠. 자, 앞서 힌트 잠깐 들었는데요. 마이크론 시작의 눈높이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이던스까지 이 눈높이를 넘어서는 성적을 거뒀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뜯어봤을 때 D램이 강력하게 성장을 보인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 뭐 여러 가지 포커스들이 나왔는데 매니저님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보셨어요?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기반에서 이제 거기 다 AI가 또 들어가는 HBM이 들어가니까 그쪽 가이던스가 많이 높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예상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 반도체나 관련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다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한 LSEG라는 또 기업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한 88억 한 9천억 달러 그리고 EPS가 주당 순이익이 한 1달러 한 69센트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나오죠.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93억 달러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1달러 91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HBM 관련, 그러니까 AI 서버나 특히 이제 AW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전 세계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컴퓨터나 노트북에 데이터를 저장했지만 요즘은 어디입니까? 그 어딘지 모르는 그죠? 클라우드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 세계 마켓 쉐어의 한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가 있는 지금 AI 서버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제가 봤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4월 달부터
작년에 25만 원을 1,500원 도달을 예. 못해갖고 제가 매도를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도달 꼭 할 겁니다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제도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28만 원을 뚫었거든요. 이게 상장일의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저께 보니까 이틀 전에 202조였는데 시가총액이 앞으로 한 최소 한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가면서 사실 저도 반도체 섹터를 신고가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드디어 25만 원을 뚫고 작년 그걸 못 뚫어가지고 계속 매물대가 많았었는데 드디어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현재 한 210조 정도 좀 못 미치는 그런 시가총액인데 충분히 이번 정부 내에서 한 2배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SK 하이닉스 의미 있는 신고가 영역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이크론도 분위기가 좋고요. 엔비디아도 괜찮은데 이 기업이 또 말썽입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테슬라인데요. 유럽에서 무려 5개월 연속으로 지금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만 역행을 하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실망감으로 테슬라 오늘 새벽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연동이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어쨌든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로 인한 상승분을 오늘 이 기사로 좀 반납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일단 예.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사실 뭐 우리가 로보택시 쪽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로보택시의 일정, 로보택시의 모든 게 좀 많이 기울어져서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관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런 연유였던 거거든요. 사실 로보택시 기술이 지금 완성된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영상을 올리고 근데 처음에 로보택시 공개됐을 때도 부정적인 평가도 또 있었어요. 뭐 새로울 것이 없다. 여전히 혼자 운전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옆에 동승자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화면을 좀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가깝다라는 것과 로보택시 그 이후에도 지금 소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뒤따르고 있어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먼 시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AI는 지금 현재 ING잖아요. 근데 그 시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레벨 3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천천히 시기를 갖고 보실 필요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차 전지가 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테슬라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아디 또 그 이후에 나온 이슈를 보면 뭐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중단을 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도 더 약간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좀 보수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연이어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내부에서 경쟁이 너무 출혈이 심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또 중국 내부 싸움의 안에서 우리나라나 뭐 아니면 테슬라 쪽에 향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슈에 일희비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종목들은 안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방이 살짝 제한적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상방이 살짝은 제한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섹터들이 많다 보니 그게 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잠시 딴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쪽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고 나중에 또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는 좀 더 무게중심을 실어도 되니까 아직은 좀 천천히 보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의외로 현대차가 유럽 쪽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사수혜로. 네, 그런 쪽 한번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극부적인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나라 기업 쪽에 좋은 쪽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연결고리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 좋은데 좋은 걸 더 얹어서 현대차에 대한 수혜로 좀 이어가 보자. 예,
결국에는 가는 섹터가 좀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키 맞추기 살짝은 기대했는데 아직은 두 분 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입장을 주시네요. 그렇다면 가는 섹터, 어제 오늘 분위기 봤을 때 반도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바로 기판입니다. 삼성전기가 AI 가속기용 반도체 기판을 이번 달 처음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 양산에 대한 것들은 아마존에 기존 고객사로 납품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인데요. 이건 뭐 알려진 건데 뭐가 중요하나 싶으시죠? 근데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AI 쪽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기판 공급 업체 새롭게 삼성전기가 고객사로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반도체 안에서 흐름 타고 기판까지 조금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기판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소캠 관련돼서 마이크론 쪽이 엔비디아의 소캠에 대한 협업으로 또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확장된 건 아니지만 심텍이라는 기업이 이 이슈 관련돼서 한동안 소캠이라는 그 키워드가 시장에 돌풍을 좀 불러일으켰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판 쪽도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A직 반도체 시장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기여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필요한 쪽이라서 최근 이수페타시스의 상승세도 굉장히 좀 좋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시장에서의 기판 관련주들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결국엔 보여줬습니다. 이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기대감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충분히 관련돼서 기판 관련주들 요즘 추세가 또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했을 때는 저는 지켜보실 필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한국전력까지 가는 시장이잖아요. 다 가는 시장인데 삼성전기, LG이노텍 진짜 힘 못 내거든요. 네. 사실상 기판 대장주인데 오늘 좀 이런 기사가 탄력이 돼서 동력으로 움직여 줄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 점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섹터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앞서 우리 이지은 대표께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듯한 뉘앙스를 느꼈는데 우리 매니저님 의견은 조금 세모인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샘물을 드렸던 이유가 예. 아직은 이제 신고가를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고 기아인데 네. 신고가를 지금 못 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보면 업종군에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드렸던 업종군들은 이미 신고가를 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군은 조금 지금 신고가를 못 내서 힘이 좀 없어요. 근데 다만 미래차에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요즘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뭐 커넥티드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신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래 기술차 발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뭐 금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조금 만약에 신고가를 낸다면 참 좋긴 한데 금년 안에 못 낸다면 답보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차 이외에 친환경차까지도 지금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모를 뒀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종목들 현대차나 기아차가 신고가를 낸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를 낸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업종의 기준을 신고가를 네. 터치했는지 아닌지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예, 말씀 들으니까 또 그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진 대표님은 반도체 오늘 뭐 당연히 빨간불로 주실 것 같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앞서 저희가 기판 얘기도 했고 SK 하이닉스 훈풍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 어디에 좀 가장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반도체 안에서? 일단은 HBM이 아마 무게가 가장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기업들이 오늘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한동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좀 주가 부진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굴기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결국 미국 증시도 기술주 중심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밀렸을 때도 가장 빠르게 낙폭을 반등하는 게 기술주다 보니 결국 AI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도 계속 뭐 고점 논란이 한동안 있었지만 고점이 아닌 아직 나아가는 시장이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이런 우려도 요즘에는 중국 시장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을 빨리, 그러니까 수입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서는 향후 중국이 빨리빨리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워낙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이 팔면 좋다라는 쪽으로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이쪽으로 관련돼서 중국 쪽에서 소부장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두세 배 웃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게 향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 이럴 때 또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많이 난 쪽의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여력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기에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SK 하이닉스가 잘 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예전에는 세론으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만약에 오늘 또 강하게 치고 나간다 하면 정말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지만 신고가를 터치하고 뚫어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 업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충분히 기대해 봅니다. 그 밖에 종목이 좀 궁금한데 마지막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방산 의견이 조금 갈리네요. 예. 먼저 스테이블 코인. 어제 급락이 좀 시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러분 잘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네.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게 달러를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만든 게 테더인데 테더 발행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서클이 또 등장을 하면서 서클 같은 경우는 단기에 한 뭐 700% 이상, 75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월요일 날 우리 돈 많이 투자하고 있는 돈나무 언니가 서클을 매도했다는 이슈와 함께 장중에 17%, 장 종료에는 15% 급락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약간 빠지는 듯 했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는 뭐니 해도 카카오페이입니다. 다른 종목들 다 빠짐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의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한 뭐 3%, 4% 정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했습니다만 많이 이제 단기적인 차익 수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1% 가까이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이미 시장을 내고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움직이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증시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말씀드린 서클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코인베이스가 계속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서클이 아니고 이전엔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국내에서는 이제 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처럼 서클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뭐 7% 이상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카카오페이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틀 전에도 급등하고 하루 쉬었고 그다음에 어제 급등하고 또 오늘 또 쉽니다. 그래서 너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돈을 얘기하는데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돼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 상에서도 지금 서클이나 테더가 지금 기축통화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기축통화를 만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이게 얼마 정도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관전 포인트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보유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면서 뭐 수익을 실현하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를 노려서 기회다라고 들어가 보는 건 좀 시기상조일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좀 약간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예. 금융당국에서도 약간 팽배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제 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이제 원래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심의를 할 건데 이게 견제되는 게 민간 기업이 원래 그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어제 이제 한국은행장이 얘기를 하면서 또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또 반발하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한국은행장이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부터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충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 좀 정치적으로나 또는 금융위 내에서 풀려야 이게 좀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랑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좀 결정이 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어제 낙폭이 세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투자 의견에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점검해보고 싶은 섹터는요. 방산입니다. 네? 방산 또 의아하게 세모 주셨는데 우리 조세희 매니저 웃고 계시죠? 세모가 아니에요. 지금 빠질 때 사셔야 돼요라고 네. 굉장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방산을 항상 좋게 이야기를 예, 하다가 예. 이제 이번에는 좀 관망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토 회원국 국방비 증액, GDP 5% 증액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나토 회원국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 얼마나 진짜 실질적인 그렇죠. 수주를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공급망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현지 생산을 원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게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앞으로 K2 전차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지금 구조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만약에 구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거를 이미 이야기가 솔솔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와 엄청나다가 아닌 세론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또 반대적으로는 폴란드 이런 수주들을 통해서 앞으로 확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좀 물꼬를 트는 부분들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범회원국들까지 공동 입찰을 했을 때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노이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당장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관망의 의견을 드린 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말 직면적으로 GDP에 대해서 5% 정도로 증액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투심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주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쪽으로의 해석이 나올지 이 부분이 오늘 좀 판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발주자의 성격을 가지고 특히 중동 쪽의 그렇죠.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결이 다른 쪽으로 해서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은 오늘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은 하지만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지지받고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지 그러면 저도 또 긍정 시그널이 좀 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사자라는 의견으로 이제 방사는 끝났다라는 의견이 아니라요. 확인을 하고 지지 여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부분 좀 확인 후에 들어가자. 그래서 관망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의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서 이 방위비 증액 확정 기사에 어떻게 심리가 움직이는지 보고 좀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LRG 넥스원이 이거를 연속 하락하길래 조금 무서워서 여쭤봤는데 오늘 시장이 핀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예, 끝으로 저희 관심주 공개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한미 반도체, 현대 모비스, 둘 다 되게 궁금했던 종목이었는데 모비스는 그러면 앞서 자동차에 대한 세무 의견과는 좀 달리 보시는 건가요? 약간 이제 왜냐면 네. 정문구 회장이 타계 이후에 증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구조적인 개편 이슈가 같이 부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관련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기아가 17.9%로 가장 많고 이전 이제 정몽규 회장이 갖고 있는 게 지분 7.6% 그리고 현대제철이 6% 갖고 있는데 이 정의선 회장 지분이 0.3%밖에 안 돼요. 근데 증여를 받으면은 7%가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증여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되면은 어느 정도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분 구조도 지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좀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죠. 높여서 지분 구조를 탄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타계 이슈와 함께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엉켜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하고 투자 부분하고 섹터를 나눠가지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거기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또 상법 개정안 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형태에서는 분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서 갈 것인가가 상당히 현대모비스 주가에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다른 현대차나 기아 다른 종목들보다 현대그룹에서 꼭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요즘에 현대차 자체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도 그렇고 뭔가 지배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 현대모비스 관심주였고요.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향 그리고 마이크론 향 장비의 알짜 기업입니까?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안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주가 부침이 좀 길었어요. 네. 일단 하나 비전, 하나 세미텍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는 이원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전에 그 tuk주 규제가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눈여겨봤던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마이크론이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HBM의 핵심 공정인 TC본더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양 매출이 하반기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미반도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했고 그게 기술력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결국엔 마이크론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의 핵심은 한미 반도체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오늘 또 실적도 잘 나왔고 SK 하이닉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데 핵심 역할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실력으로 증명해 내가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도 지금 50%가 넘습니다. 거의. 그리고 지난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5%였는데 엄청난 영업이익률도 시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1월 달에는 공장에 대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앞으로 AI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은 좀 확실해 보인다. 물론 경쟁자의 출현이 좀 불편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마이크론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강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시세 오늘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오늘 마이크론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시원한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반도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또 실적 시즌이 개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한 2개 분기 전에 엄청난 성장으로 주가 폭발적으로 움직였던 적이 있죠. 이에 대한 것까지 저희 같이 기억했다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